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최후를 보면은 너무나 그 당당하고 담담하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 혁명가다운 진정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죽을 걸 알고도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그럼요. 네. 선생님 쓰신 책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정말로 그 노력하신 여러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, 그 중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제일 서두에 나옵니다. 좀 부당하게 잊혀진 인물 같은데 어떤 인물입니까? 제가 그 강의에서 김홍집부터 조공암까지 10분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. 저는 아마추어 역사학도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, 사실 이 10분을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공을 세우신 10분을 말씀드린 것은 독창적인 것입니다. 네. 제가 다른 분은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. 네, 그런 언급은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제 서두에 김홍집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김홍집은 어떤 분이냐? 김홍집은 이른바 갑오경장을 주도하신 분이죠. 그런데 김홍집 총리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또 대한제국의 첫 총리 대신으로서 했던 그 갑오경장을 뭐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갑오경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몇 년 후에 있었던, 불과 몇 년 후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에서 이 노비 출신의, 제가 성함을 갑자기 잃어버렸는데. 박성춘. 예, 박성춘. 백정 출신. 예. 네.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요 연사로 나와서 얘기를 막 하고 연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,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. 그래서 근대 이전의 이 신분지서 같은 것들을 바로 비로소 갑오경장으로에 와서 정리했던 것인데, 그것을 해낸 분이 김홍집 선생입니다. 실질적으로는 적서차별이라든가 신분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쨌거나 제도적으로, 표면적으로, 법률적으로 그것이 없어진 거는 갑오경장입니다. 예. 아니, 그 실질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그건 뭐 근대 이전의 신분질서가 없어지는 속도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졌습니다.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 민족 전체로 보면 뭐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봉건 잔재 또는 근대 이전의 그런 어떤 그 정근대적인 신분 질서가 무너진 것이지만 어쨌든 남아있었다 하는 그건 아주 정말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들이 서서히 사라졌던 것이죠. 김홍집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하는데요. 하나는 갑신정변이라든가 이른바 열혈 청년들이 사고를 치면 그 뒷수습을 도맡아 하신 분이고, 또 하나는 법률적, 제도적, 배경,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마련한 분은 역시 김홍집 총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,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우리가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굉장히 뭐 비장하게 수류탄을 던졌다 이런 걸 주로 하는데요.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무슨 큰 소리를 치고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해낸 분을.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의 생활에 보탬을 주신 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김홍집 선생은 한 번도 막 이렇게
허장성세를 하거나 자기가 막 영웅적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러나 이분은 항상 그 일을 해낸 거죠. 해낸 분이죠. 그래서 그 영의정 총리를 총 4번이나 하시거든요. 그거는 그분만이 그걸 해낼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고종에게 배신을 당해서 저잣거리에서 타살당했습니다. 광화문으로 알려져 있죠. 보부상들이 습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야말로 혁명가의 그 참 장엄한 최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바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셨고, 또 그때도 자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해서 안 죽으려면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었는데, 네, 도망을 갈 수 있었죠. 얼마든지 뭐 그러나 이분은 죽을 줄 알면서 내가 일국의 총리로서 무슨 다른 나라의 뭐 어떤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도모한다는 이럴 수는 없다. 그리고 고종을 끝까지 그래도 고종을 만나러 가고 또 자기 피하지 않고 맞이했죠.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최후를 보면은 너무나 그 당당하고 담담하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 혁명가다운 진정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죽을 걸 알고도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그럼요. 네. 김응집 총리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? 결국 뭐 그분은 구질서를 이렇게 제가 거기서 그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밭을 갈아엎었다. 그 잡초와 막 나무 덩쿨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그 밭을 갈아엎었다. 그런 일을 그분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김홍집의 업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도 어려웠거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이제 뭐 결국은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시대가 시작될 수 없었다. 또는 새로운 어떤 젊은이들의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.